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4%를 밑도는 실업률, 그리고 이날 기준으로 예상치가 과거 대비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2%를 웃도는 GDP 성장 예측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물가는 생각만큼 잡히고 있지가 않죠. 얼마 전 봤던 CPI와 PPI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얼마 전 열린 FOMC를 통해서 연내 3번의 금리 인하하겠다고 점수표를 찍었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었죠. 경제가 좋고 주가가 달리고 있는데도 금리를 내려준다는 소식에 증시는 열광하고 있고 3대 증시는 사상 최고치 뚫고 있고 오늘은 다우와 S&P 500은 조금 부진했지만 나스닥은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연준이 금리 인하 올해 3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차피 5월은 지금 금리 인하 안 될 거로 시장도 보고 있으니까 이건 일단 빼놓고 남은 FOMC 일정이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중에 3번을 내려야 되니까 빡빡하죠. 그리고 대선도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9월부터 금리 내리면 너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비난받을 거고 아마도 그래서 6월이나 7월부터 내리는 결정을 할 공산이 큰데 5번 남은 일정 중에 3번이나 내리는 거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거의 퐁당퐁당으로 한 번 쉬고 한 번 내리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가 너무 좋다는 것이죠. 금리 내리면 또 내린 이후에 잔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충격이 한 번 올 텐데 그런 와중에 경제로 좋은데 이렇게 빠듯하게 3번 내린다?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름부터 내리려면 연준이 지금 명분 쌓아야 됩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명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연준이 어쩌면 그 명분 쌓기에 본격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연준 수뇌부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퍼슨 부의장, 월러 이사, 리사 쿡 이사,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5명이 총 출동해서 연 간담회 내용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5명이 모여서 6분의 손님을 놓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 시기와 내용이 절묘해요. 일단 FOMC가 끝난 직후에 디스커션 여는데 어떤 의도로 이걸 열었느냐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동료들은 통화 정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경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강력한 도구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에게서 직접 얘기를 듣는 것만큼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데이터가 좋게 나와도 직접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이걸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굳이 비공개로 한 게 아니고 이게 러닝 타임이 2시간이 넘는데 굳이 이걸 유튜브 생중계를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연준이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선별되어 나온 분이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일까요? 어떤 분들 모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후자입니다. 먼저 농업을 대표해서 나온 이 휘트니라는 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기반으로 이 남부에서 가족 소유 농업 법인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농업과 목축업을 대표해 발언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특유의 어떤 가족 기반 감성적인 얘기를 막 서두에 해요. 저는 5대째 농업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4대째 농업하는 농부와 남편 결혼을 해가지고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2 아들 낳았는데 얘네들이 15살, 12살 이번에 되는데 우리 농장에서는 아들이 12살 되면은 얘네 막 10시간씩 일한다. 농업은 주말 취미가 아니고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고 이제 6세대째 아들이 농업을 하면서 얘네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지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굉장히 감성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요새 정말 잠을 못 잔다. 왜냐? 금리가 하도 오르고 삼금하역은 안 오르고 실제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미국 농업인 전체의 목을 조르고 있다. 지난 18개월간 남편과 나는 운전 자금이 대출 금리가 11번 오르는 거를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고 이 정도 금리 상승이면은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아예 없고 이런 금리 상승 해지하기 위해 공모를 미리 계약을 할 시간도 없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옥수수 가격 내려가고 금리 오르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의 지금 미국 농부들이 같은 거대한 폭풍을 맞고 있다. 어떤 농부도 면역이 안 돼 있다. 나는 미국의 모든 농부가 이 생산 비용에 들어가는 돈과 금리 걱정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 이 감성적인 얘기가 막 나옵니다. 우리 지역 커뮤니티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동물생으로 같이 학교 다니고 그 학교의 아버지도 같은 학교 출신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에 살면서 막 길거리에 뭐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과자 항아리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해요. 목가적인 그런 풍경, 평화로운 분위기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숙자가 생겼고 다들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무료급식 받는 애들이 100%고 다 빈곤층이라는 거죠. 전부 농촌을 탈출하려고만 한다. 근데 나는 이렇게 굳게 믿는데 이 식품 공급, 이 산업은 우리 모두에게 이 국가 안보 수준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금리가 올라가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하러 이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분 나왔습니다. 가족 기반 소규모 제조업을 대표해서 나온 카라 월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얘기 할까요? 우리는 주로 이 소규모 제조업체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가족 소유의 비상장 기업이고 2세, 3세 경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의 그 뿌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제조업체는 여러 이유로 자금 조달할 일이 많은데 많은 경우에 그 자금 조달 비용은 높고 이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투자로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구조다. 근데 한 제조업체가 은행에서 얼마 전에 대출을 받아서 프레스 유압기계를 샀는데 3년 전에는 금리가 3%였는데 지금은 7.25%로 빌렸다. 게다가 세금 공제도 변경이 되면서 이 회사는 올해 예정된 투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다.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이 비용을 내기 위해서 신용 한도를 필요로 하면서 더욱 도전적인 환경이 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라도 좀 해볼까 해서 뭐 합병을 시도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고 이 점점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려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데 금리는 훨씬 더 높게 내야 된다. 그래서 투자가 계속될지 의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 제조업 3분의 1은 진짜 망할까 말까 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정말 폐업을 해야 되나 합병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누구에게 물려주기 위해 검토를 해야 되나 근데 승계할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자녀도 심지어 이거를 계속할지 의문이다. 불행하게도 금리가 이대로 머무른다면 제조업체는 이익을 못 내는 채로 굴러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 안 내리면 다 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또 이분은 외모상으로는 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이 간혹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나온 듀크대 간호대 교수십니다. 에른스트 박사님이신데 이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기간 때 정말 많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무서워서 현장 떠났고 지금도 많이 떠나고 있는데 왜냐? 6개월과 1년 사이에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데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이 동료 언어적 공격, 이것도 태움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런 것도 많고 뭐 환자에게 폭언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자리다. 그리고 간호사는 인종적으로 다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종적으로 환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서 또 간호사의 어떤 인종적 다양성도 중요한데 지금 간호사 80%가 백인 여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민족의 간호사가 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 줘야 된다. 그리고 간호사가 팬데믹 때 많이 빠졌고 구조적으로 계속 미스매치가 나기 때문에 지금 10년 안에 증원되어야 할 간호사 부족분이 100만에서 15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난 2월에 고용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 헬스케어 일자리만 6만 7천 개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분 얘기 들으면 뭡니까? 지금 이거는 간호사 부족이 10년에 100만 명, 150만 명인데 헬스케어 일자리는 더 늘어야 마땅한 분야죠. 그러니까 노동 일자리 증가 이런 거는 노동의 강함을 표시해주는 그런 지표로 삼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간호사 부분은. 이런 놀라운 숨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를 대표해서 이분을 모신 거죠. 또 두 분 더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그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스퀘어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40명의 풀타임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데 애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한 직원의 대다수, 내가 고용한 직원 140명의 대다수가 월급이 작아서 정부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 뭐 이런 하드 데이터들이 소수 빅테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 많이 받아서 올려받아서 그런 거고 이런 대중의 삶 속에서 보면은 다들 월급이 작아서 너무 헉헉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사추세츠 지역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인데 우리 직원들 교사 급여가 뭐 16달러 초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 상승 데이터 이면에는 돈 못 버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 하러 나오신 분이죠. 또 이분은
이분은 대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이런 세컨 하베스트 푸드뱅크, 그러니까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그런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 과거에 내가 무료로 지급하는 급식이 과거는 15만 원이었고 25만 늘었고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30만 원으로 하루에 늘었다. 이게 구호식품 받는 사람들 성격도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누군가 이렇게 배고파서 구호식품을 신청을 하면은 뭐 노숙자 아니면 실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쉽게 했는데 지금은 심지어 두세 개 일을 하면서도 구호식품을 신청해야 할 만큼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여튼 이렇게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구호식품을 신청하고 있고 그럴 자격이 된다. 그만큼 밑바닥 경기가 최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연준은 하드 데이터가 너무 좋은 가운데 며칠 전 FOMC를 열어서 점도표로 금리 인하 3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오늘 파월 의장 포함해 2인자 제퍼슨 의장 그리고 3명의 이사 총 5명의 연준 수뇌부가 총 출동해서 유튜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연준 간담회를 2시간 러닝타임으로 열었고 그 내용은 누구나 쉽게 보기 위해서 유튜브로 일부러 공개를 했다. 그 내용은 지금 미국 경제가 제조업, 농업 할 거 없이 밑바닥에서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간호사는 만성 인력 부족이고 돈이 없어서 배급 타다 먹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 오늘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가여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